네, 접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는 N번방에 관련된 여러 문제와 오해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며칠 동안 네이버 실감에 오르고 각종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한 이슈지만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 이번 영상에서는 보다 자세히 N번방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시작 전에 짚고 넘어가자면은 우선 N번방은 성착취 영상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한 채팅방이에요. 요즘 언론과 매체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텔레그램은 불법적인 사이트가 아니라 카카오톡, 밴드와 마찬가지로 그저 하나의 메신저 프로그램일 뿐이죠. 텔레그램에 관해 간단히 설명하면 러시아 최대 SNS였던 북콘탁테의 CEO 드로프 형제가 개발한 메신저입니다. 과거 북콘탁테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위대의 메신저로 쓰이자 러시아 정부는 시위대의 인적사항과 신상 정보를 요구해요. 근데 드로프 형제는 이걸 거절하고 오히려 정부에서 보낸 개인정보 요구 공문을 북콘탁테 페이지에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떠나게 되죠. 이들 형제는 러시아를 떠나며 권력기관의 검열에 대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새로운 메신저 프로그램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텔레그램이에요. 검열받지 않을 자유, 그리고 개인 프라이버시 보장. 이 두 가지가 텔레그램의 가장 큰 이념이고 때문에 아직까지도 텔레그램은 어떠한 국가나 기관에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파벨 드로프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로 그들은 우리의 인터넷 IP를 빼앗아도 자유는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글을 남겼죠. 실제로 텔레그램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대의 신상을 요구하던 러시아의 정부의 요구를 거부했고 FBI, 미국 정보단체의 회유를 거절했으며 IS 용의자를 수사하겠다는 인도 정부의 협조 역시 거절합니다. 최근 홍콩 시위 때 시위대가 사용했던 채팅방 역시 텔레그램이었고요. 만약 가정이지만은 우리나라가 아직 일제감정기였다면은 독립군들도 텔레그램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죠. 아무튼 이런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러시아와 이란에선 텔레그램을 반체제 테러 분자의 통신수단이라고 자국에서 퇴출합니다. N번방의 피의자들은 이 점을 이용해 텔레그램을 근거지로 삼고 여자들을 성노예로 만들며 성착취를 자행합니다. 즉 검열 반대, 프라이버시 보장, 이 텔레그램의 이념을 감시를 피하는 수단으로서 악용한 거죠. 불교의 경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신 물은 젖이 되고 뱀이 마신 물은 독이 된다는 말이죠. 이것처럼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가 누군가에게는 마약, 테러, 범죄의 온상지가 되고 누군가한테는 감청, 도청을 피할 수 있는 보안, 프라이버시의 보루가 된다고 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텔레그램 탈퇴 운동이라는 걸 한다는데 이미 억만장자인 드로프 형제는 현재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비영리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N번방은 25만원에서 150만원까지의 채팅방 입장료, 그리고 여러가지 사진, 영상 같은 자료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었는데 이마저도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통해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또 내부 신고를 막기 위해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을 하거나 얼굴 사진을 요구하면서 공범인 공익들을 이용해서 신분을 파악해뒀다고 해요. 치밀하죠? 최근 검거된 박사는 이 수법을 통해 무려 수억 원의 수익을 얻고 현재 그중 1억 3천만 원은 경찰에 압수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들이 피해자를 노린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로 트위터에는 일탈계라는 계정이 있어요. 일탈. 흔히 사회적 규범을 벗어난다는 의미로 비행, 약물, 성적 탈선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일탈계는 주로 성적 탈선을 많이 의미하죠. 미성년자들이 자신의 노출 사진이나 선정적인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계정을 말해요. 이런 계정들이 주로 얘네의 표적이죠. 일단 일탈계에 해킹 링크를 보내고 신상을 확보한 다음에 주변,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약한 수위로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고 점점 협박의 강도를 올리면서 높은 수위의 영상을 찍도록 하는 게 얘네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식이 SNS 계정에 스폰을 제한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위가 점점 높은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면서 공익근무 요원을 통해 가지고 신상을 얻고 협박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주로 N번방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주로 박사방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국민청원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 실제 기사 내용이랑 다르게 N번방이랑 박사방은 별개예요. 기존에 각갓이라는 유저가 만들어 놓은 게 N번방, 그리고 박사랑 그 일당이 이거를 본따서 만든 게 박사방이에요. 근데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죠. 일개 공익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신상을 확보할 수 있을까? 공익이랑 군 병역 전역자분들은 대부분 아실 수도 있는데 공무원이나 군 간부가 사적으로 복무의 인력을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비일비재하대요. 쉽게 말해서 자기들 일을 그냥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익들은 공무원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그거 가지고 피해자들의 신상을 어렵지 않게 손에 넣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잡힌 박사랑 그 공범들을 보면은 개인정보 조회의 2번, 12번 피해자가 바로 공익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N번방 사건에 많은 사회적 문제가 엮여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확보한 성노예들에게 행한 성착취는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피해자의 친동생과 근친을 강요하면서 유사성 행위를 시키거나 성기에 애벌레를 넣고 인증을 요구, 게다가 숙박업소에 혼자 들어가게 한 다음에 집단 강간을 하고 그 영상을 금전 거래를 통해서 공유를 한 다음에 수익을 창출하고, 이거는 그냥 끔찍한 범죄라고 말하기도 뭐해요. 악마 새끼들이 따로 없어.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N번방이 탄생한 이유가 나오는데, 이게 만약 노예가 중간에 명령을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주변 경찰에다가 이걸 알리고 신고한다고 강하게 나가면은 다른 노예들이 저항할 수 없도록 본보기로 삼으려고 무료로 그 해당 노예의 이제껏 모았었던 영상, 사진들을 그대로 풀어버립니다. 이게 N번방이에요. 말 그대로 본보기라고. 이게 성노예, 성착취만으로 이미 이 새끼들은 중범죄자들인데 집단 강간, 그리고 이 영상 공유, 게다가 저항하면은 본보기. 악마라는 말로도 부족해요. 마지막으로 이들이 잡히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박사 일당이 검거된 거는 정말 운이 좋아서 검거된 거예요. 애초에 해킹이나 유출을 피하려고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또 금액 추적을 피하려고 비트코인을 통해 거래하고, 보안을 위해서 입장할 때 신분 확인까지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추가적으로 기자의 제보에 따르면은 자기들에 대한 취재가 언론에 알려지는 걸 막으려고 내부에 몇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대표적인 게 기자 가족 신상 털기 이벤트, 피해자 자살 협박 두 가지입니다. 모아놨었던 성착취물에 이용을 하는 특혜를 걸고 이벤트를 열어서 채팅방에서 기자들 자녀의 사진을 공유하고 이름, 학교, 가족 사진까지 올리면서 공유를 했다고 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보복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피해자의 목숨을 인질로 삼은 거죠. 방송국에 여성이 가서 뛰어내리든 분신을 하든 할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사고가 일어날 것을 제작진에게 분명히 인지시켰다. 이런 식으로 기자에게 피해자를 자살로 몰아넣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자기들의 안위를 지키던 녀석들이 잡힌 계기가 박사방의 핵심 멤버인 레빗이라는 유저 덕분입니다. 레빗은 관종기가 다분해가지고 채팅방에 자기 일상을 공유하는 것을 즐겼고, 당시 채팅방에 잡입했던 기자는 끈질기게 참고 기다리면서 레빗이 올린 글과 사진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레빗이 신검받으러 왔다 라는 글과 사진을 채팅방에 올리고 몇 월에 재검받을 듯 이런 글도 올리고, 그래서 경찰은 해당 날짜, 해당 지역, 그리고 해당 등급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재검 대상자를 분류해서 급습을 하고 결국 레빗을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레빗의 검거를 통해 박사와 그 일당 총 14명을 잡아냈고, 박사방의 만행은 결국 끝이 나죠. 너무 늦게 잡았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까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잡았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고 또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았을지를 생각하면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요약. N번방은 단순한 성착취 영상이 아닌 성노예들을 공개 처형해서 본보기로 삼은 유포방이고, N번방과 박사방의 멤버들은 현재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